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PC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손목이 불편한 경험이 있거나 내 손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티컬 마우스나 손목 받침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14%,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15%, 모두 사용하는 분들이 6%가 나왔습니다. 저는 버티컬 마우스 편에서 7년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비율이 적어서 조금 놀랐고, 버티컬 마우스를 모른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31%나 돼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마우스와 손목 받침대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용 환경에 따라서 어떤 버티컬 마우스와 손목 받침대를 구매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사용을 시도했다가 불편해서 치워버린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체크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마우스라고 부른 녀석의 모습을 보면 좌우 버튼이 바닥에 수평으로 나란하게 있는데, 버티컬 마우스는 손가락이 올라가는 버튼이 수직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버티컬을 수식어로 붙인 거죠.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일반 마우스를 사용할 때와 다르게 우리 손목의 뒤틀림을 최소화해 줍니다. 손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때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 손목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마우스를 잡는 것이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반 마우스를 사용하면 일직선일 때 가장 편안한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뒤틀리는 것에 꺾인 상태까지 더해서 일반 마우스를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아플 수 있는 거죠. 버티컬 마우스를 선택할 때 마우스의 형태, 손가락 받침대, 각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는데, 저와 아내가 사용 중인 제품 3종에 이번 영상을 위해서 구매한 3종까지 더해서 총 6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단종돼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닥터 마우스 REL을 사용하고 있고, 아내는 데스크탑에서 플레어 맥스의 MO ER100을, 노트북에서 아이리버의 EQ웨어 EV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매한 버티컬 마우스는 저렴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 이종인 필립스 M624와 코시 M3163WL, 쇼핑 검색에서 광고 제외하고 가장 인기 있다고 나오는 제닉스 스톰 VM3를 선택했습니다. 로지텍 MX 버티컬도 인기가 많은 편인데 가격이 10만원 내외라서 조금 비싸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펙적으로 다른 5만원의 제품들과 비교해도 차이 나는 점이 그다지 없습니다. 첫 번째 체크 요소의 마우스의 형태와 두 번째 체크 요소의 손가락 받침대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티컬 마우스는 손을 세운 상태로 잡게 되니까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바닥 쪽을 향하게 되고, 이 두 손가락을 얹어둘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닥 쪽에 있게 되는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해줄 손가락 받침대가 있어야 새끼손가락이 바닥을 쓸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버티컬 마우스를 살 때 손가락 받침대 유무를 체크하는 분들이 잘 없는데, 받침대가 없을 때 새끼손가락이 닿아서 생기는 불편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버티컬 마우스를 하나씩 보면 제닉스 스톰 VM3는 손가락 받침대가 있긴 한데 새끼손가락을 둘 공간 자체가 없어요. 다른 마우스들과 함께 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들고 사용하거나 바닥에 끌면서 써야 하는데 둘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손이 매우 작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손이 정말 작은 아내가 잡아보더니 제법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워낙 작으니까 사용간에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안 닿고 마우스 위에 잘 머물러요. 다음 아이리버 EQ웨어 EV1은 손가락 받침대가 절반 정도밖에 없지만 약지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용해보면 새끼손가락이 살짝 닿을랑 말랑합니다. 코시 M3163WL도 아이리버와 비슷하게 손가락 받침대가 끝까지 있지는 않지만 손가락을 얹어둘 공간으로는 그럭저럭이라서 자꾸 사용해보면 새끼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은 아니라서 손이 좀 크다고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두 마우스 모두 새끼손가락이 살짝 닿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이 작은 분들은 걱정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필립스 M624는 뒤에서 이야기할 각도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형태만 보면 약지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얹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잡고 사용해보면 손가락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데스크탑 연결해서 사용 중인 플레어 맥스 MO ER100은 조금 특이하게 공 모양 비슷한데 자연스럽게 잡아보면 새끼손가락이 자리 잡을 공간이 있긴 있는데 완전하지 않고 손가락 받침대가 없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쓰고 있는 이유는 아내의 손이 워낙 작은 편이라 제가 잡았을 때와 다르게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손이 작은 분들은 손가락 받침대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머물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단종된 제품이긴 한데 제가 사용 중인 닥터 마우스 REL도 살펴보면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둘 공간이 넓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중지손가락 아래로 꽤나 공간이 확보되고 손가락 받침대가 있어서 새끼손가락을 편안하게 얹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본인의 손 크기를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면 약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얹어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손가락 받침대가 있는 제품을 사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요소 각도는 50도에서 60도 정도로 정형화되어서 선택하기가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버티컬 마우스 초창기에는 정말 버티컬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날 정도로 70도에서 80도를 넘어가는 제품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용해보면 정말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라고 샀는데 필립스 M624처럼 각도가 20도 정도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구매평도 좋은 편이라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손목을 위해서 버티컬 마우스를 찾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지만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일반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이 녀석을 잡아보면 분명히 더 편하긴 한데 손목의 뒤틀림이나 꺾임은 여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버티컬 마우스의 각도는 50도에서 60도 정도면 좋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한 길로 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다수가 간다고 무조건 바른 길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7년째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닥터마우스 REL도 60도 정도거든요. 그 밖의 요소로 충전 유무와 DPI가 있는데 무선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 충전식을 선택하고 저렴한 제품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제품의 선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DPI는 다츠퍼인치의 약차로 마우스가 1인치를 움직일 때 몇 개의 픽셀을 이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버티컬 마우스 제품들은 일반적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DPI가 1600 정도고 조금 높아도 2400이나 3200이 최대치입니다. 게임을 위해 더 높은 DPI를 원한다면 버티컬 마우스가 아니라 게이밍 마우스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하는 거죠. 손목은 조금 희생해야겠죠. 버티컬 마우스를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도 버티컬 마우스라고 하면 비싸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마우스와 비교해서 약간 더 비싼 경향이 있긴 하지만 1, 2만원대 제품도 많이 있고 5만원 이내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 등장했던 6종의 버티컬 마우스 정보를 표를 띄워놓고 보면 1만원대 코시 제품이 있는데 장고장이 많다는 평가가 있고 버튼 사용성이 썩 좋지는 않은데 싸니까 나쁜 제품은 아니고 2만원대 아이리버는 손이 너무 크지만 않다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대 제닉스는 형태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 손이 매우 작은 분들에게만 어울립니다. 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플레어맥스 MO-ER100은 아내가 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도 준수한데 마우스 크기가 워낙 작고 손가락 받침대가 없어서 손이 정말 작은 분들에게 괜찮은 제품입니다. 손목을 보호하기 위한 각도가 아쉽다고 했던 필립스의 M624는 마우스 형태나 손가락 받침대, 각도 등 제가 알려드린 모든 조건에 부합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컬 마우스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중간 단계로 사용하기에 그나마 괜찮은 제품이에요. 가격이 만원 정도인데 사용성도 괜찮거든요. 필립스를 쓰면서 1차로 적응하고 최종적으로 50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버티컬 마우스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버티컬 마우스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키보드와 함께 사용하는 손목 받침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 사용 시 손목 받침대를 쓰는 이유는 손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손목 받침대를 쓰지 않으면 손목이 꺾인 상태로 사용하게 되거나 손목을 펴고 사용하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목 받침대는 키보드와의 높이만 잘 맞추면 되니까 선택이 비교적 쉬운 편인데 많은 소비자들이 검색을 한 후에 무조건 싸거나 디자인이 예쁜 것을 사다 보니까 높이를 고려하지 않아요. 판매되고 있는 손목 받침대의 높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손목 받침대의 적당한 높이는 키보드보다 약간 더 높으면 되는데 손목이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위로 들리지도 않고 딱 수평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해서 키보드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젤 타입의 딱 봐도 묵직한 3M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랑 같은 크기의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역시나 같은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보드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높이가 낮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납작한 손목 받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목 받침대는 노트북에도 꼭 사용해야 합니다. 노트북에 팝네스트가 있어도 타이핑을 하다 보면 손목이 꺾인 상태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노트북에는 손목을 살짝만 들어줄 수 있는 얇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데 가벼운 제품이 많이 나와서 가방이나 백팩에 넣고 다니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담은 없어요. 노트북 팝네스트가 있는 곳에 손목 받침대를 놓고 사용하면 정말 편안함이 다릅니다. 노트북에 무슨 손목 받침대까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무조건 만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손목은 소중하니까요. 물론 마우스가 아닌 터치패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사용이 제한되긴 합니다. 손목 받침대에서 부가적인 요소로 재질이 있는데 손목을 얹었을 때 물렁거리거나 푹신한 느낌이 싫다면 딱딱한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딱딱한 녀석보다는 푹신한 느낌이 있는 물렁한 것을 권하는 편인데 재질에 대한 선택은 본인 개인 취향에 따라 따라가면 됩니다. 손목 받침대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고 조금 비싸도 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손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매우 저렴하죠.
우리의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티컬 마우스와 손목 받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제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내 손목은 쌩쌩하고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써보세요. 아프기 전에 사용해야 가장 좋습니다. 돈을 조금만 들이면 내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보세요.